향연, 플라톤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향연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향연의 전반부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인 거기에 소크라테스 에로스의 네 번째 줄 보면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아스, 에릭시마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가톤 이렇게 5명이 이른바 사랑 이야기, 에로티코스 로고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습 삼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흔히 생각하듯이 뒤늦게 태어난 신이 아니고 우주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말하자면 최초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카오스와 가이아가 있을 적에 같이 있었던 에로스, 가장 오래된 신이다. 따라서 이 에로스는 모든 다른 신들이나 인간들에 대해서도 덕과 지혜의 권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파우사니아스는 이러한 오래된 에로스 이야기하는 파이드로스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것뿐만은 아닐세 그런 겁니다. 뭐냐 하니까 에로스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파이드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된 에로스는 천상의 에로스고 그 말고 또 다른 에로스가 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제우스와 디오네라는 여자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에로스가 있다. 이 에로스는 이른바 범속한 에로스다. 그래서 두 개를 크게 나누면서 천상의 에로스는 영혼에 관련해 가지고 덕스러운 덕과 지혜를 이끄는 그런 에로스인데 반해서 범속한 에로스는 이른바 몸을 중심으로 한 또는 욕정 또는 뭐 이렇게 성행위 또는 어떤 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에로스다. 그래서 범속한 에로스를 버리고 천상의 에로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지금 복습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했던 에릭시마코스는 10페이지 지금 네 번째 줄인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시마코스는 의사였죠. 에릭시마코스는 향연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에릭시마코스는 의사다 보니까 또다시 파우사니아스가 몸 중심의 에로스를 비판하자 몸을 다루는 의사로서 몸에 관련된 에로스도 마땅히 대단한 에로스로 봐야 한다. 그래서 몸을 둘러싼 모든 조화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 유지하고 하는 것이 에로스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모든 동식물들도 말하자면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식물들을 성장케 하고 잘 번성케 하는 것 이것도 에로스의 힘이다 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질서를 잡는 것도 에로스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방식의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인간은 두 개의 몸으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제우스가 잘랐다. 인간이 신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자, 남자끼리 붙은 몸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붙은 몸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붙은 몸도 있었다. 그 세 가지 몸이 있었는데 이걸 신이 자르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합되어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잘려진 짝, 즉 남자를 찾아서 간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동성애적인 게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합되어 있다가 잘라진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레즈비안 동성애의 여성 동성애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여성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랑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고 이제 가장 우리 오늘날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다가 제우스 신에 의해서 잘려진 그런 경우에는 여자는 남자를 찾고 남자는 여자를 찾는다. 그것이 자기 짝을 찾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사랑이다, 에로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가톤의 경우, 마지막에 아가톤의 경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 에로스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그래서 신들에게 있어서도 찬양받을 만하고 인간에게 있어도 가장 찬양받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이 에로스다. 그래서 그 에로스가 우리에게 들어서게 되면 공동성, 공동체 또는 공동체적인 어떤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친교,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일궈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에로스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간점에 사실은 이 다섯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간점에 이제 선생님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소크라테스 선생이 극구 아이고 나는 지금 당장 할 말이 없네 하면서 자네들이 워낙 뛰어난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네 라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플라톤이 쓴 따로 된 책이 있죠. 따로 묶어진 책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어떤 그냥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돼야 될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사회를 보는 에릭시마코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에릭시마코스 아가톤이 방금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멋지게 말을 잘하는가 라고 하면서 11페이지 꼭대기에 보면은 나는 막막해 하리라고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것이 예언자다운 말 아니었나. 나는 정말로 할 말이 없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막막하다. 왜 막막하냐. 이렇게 탁월하게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말 잘하는 아가톤. 이걸 보니까 내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겸손을 내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는 말하자면 병 주고 약 주는데 또는 약 주고 병 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치켜 세웠다가 또 치켜 세움을 통해서 상대를 이렇게 깨닫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상대를 높이기도 하고 하는 이른바 되치기 방식의 말을 하는데 즉 변정법적으로 말을 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톤을 찬양하고 칭찬한 것이 과연 본심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로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은 직접 말하자면 향년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빨간 11페이지의 두 번째 빨간 글도 보면은 결국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똑같은 정도로 놀랍지는 않지만 끝부분에서는 그 단어와 구절의 아름다움을 듣고 누가 넋을 잃지 않겠는가. 이 끝부분은 이제 이 아가톤이 말한 끝부분입니다. 여러 말을 했는데 나는 나 자신이 아름답게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능가하기는커녕 아가톤의 말을 능가하기는커녕 이것들을 가깝게조차 도대체 할 수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통에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거의 도망쳐버릴 뻔했다니까 라는 식으로 아가톤을 확 높입니다.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곧 뒤에 나타날 것인데 이런 말을 해놓고서는 아가톤을 다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소크라테스의 논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장면이 뭐냐라고 하니까 다시 10페이지로 죄송하지만 돌아가 봅니다. 10페이지의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방금 소크라테스가 찬양에 맞이하는 아가톤의 사랑의 창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라고 우리가 다시 읽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없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도쯤 될까요? 다섯 번째 줄 오른쪽 고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 마시는 가운데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가장 훌륭한 키잡이요 배에 함께 탄 전사요 동료 전사요 구원자이네 이제 아가톤이 에로스를 이렇게 높입니다.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장식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인도자이며 모든 사람은 그가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마음을 홀리면서 부르는 그 노래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면서 그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가톤이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소크라테스가 대단하다고 일단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에로스를 아가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인도자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생각을 해놓고 봅니다. 11페이지에 넘어가서 봅니다. 다시 이제 세 번째 빨간 거 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말 잘하는 고르기아스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글쎄 고르기아스가 어느 정도로 말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르기아스는 소크라테스보다 약 한 15년 정도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여기 제가 쓰지를 안 했는데 기원전 485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485년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해보면 약 16년 앞서서 태어난 인물이 고르기아스입니다. 이 고르기아스는 유명한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소피스트의 문제를 갖다가 계속 짚어가면서 말하자면 참다운 지혜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인데요. 그러나 이 소피스트들이 대단히 말하자면 변정술에 능하고 한 것을 갖다가 철학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인물이 프로타고라스인데 프로타고라스와 이 고르기아스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대에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기아스는 소피스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웅변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시무시하게 말 잘하는 고르기아스라고 하면서 이 아가톤을 이렇게 높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기아스의 머리를 내 이야기 쪽으로 보내서 나 자신을 말하지 못하는 돌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 흔히 이 돌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유리디케 이야기 있잖아요. 누구죠? 또 가장 음악을 잘했다는 갑자기 유리디케 남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 말하자면 아내 뱀에 물려가지고 이 하데스에 가버린 아내가 유리디케인데 그 유리디케를 가서 구해오잖아요. 구해오는데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돌아보는 바람에 유리디케가 제대로 따라오는가 자기 아내가 따라오는가 해가지고서 뒤로 돌아보는 바람에 유리디케가 돌로 변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구약성서에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돌로 변한다 11페이지 제일 늦게 오신 선생님 11페이지 세 번째 빨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네. 그리고 그때는 나는 깨달았네. 내가 참 우스운 자로구나. 라고 해놓고서 이제 중간에 제가 뺐습니다. 생략해. 그래 놓고서는 나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말을 잘하게 되리라고 아주 자신만만해 있었다네. 그런데 웬걸 아가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실을 안 것도 아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겸손을 뜬다 할까요? 또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를 대단히 낮추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등등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자네들하고 결국은 겨루지는 않을 것이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내가 비웃음을 살 테니까라고 밑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겨루지는 않겠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 좀 봤죠. 파이드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 에로스다라고 하니까 파우사니아스가 아닐세 젊은 에로스도 있네라고 또 해가지고 비판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우사니아스가 영혼과 말하자면은 등만 이야기를 하니까 에리시마코스가 야 영혼만 이야기할 게 아니네. 몸도 에로스하고 아주 깊이 있게 관계되는 그런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들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또 아리스토파네스 아가톤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앞에 말한 친구들 또는 제자들, 소크라테스 다 제자들이죠. 앞에 말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겨룬다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겨루지 않고 나는 딴 이야기를 하고 싶네라고 하는 건데 다른 방식. 자, 그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뭘까? 이거에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11페이지 두 번째 해놓은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적 대화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톤을 방금 그렇게 짙게 세워놓고 이제 아가톤에게 묻습니다. 겨룬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요 이제 차분하게 읽어봅니다. 친애하는 아가톤. 이 아가톤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걸 기억을 조금 되새겨 봅니다. 지금 이 향연이 벌어지는 곳이 아가톤의 집입니다. 그리고 왜 아가톤의 집에서 했을까라고 할 때 굳이 아가톤의 집에서 아가톤이 뭐죠? 비극 시인으로서 우승을 했다. 그래서 아가톤의 비극 경연에서의 우승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친애하는 아가톤 하면서 아가톤을 이제 부르고 난 뒤에 에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에로스라고 할 만한 그런 자인가 아니면 그 어느 것에 대한 에로스도 아니라고 할 만한 그런 자인가. 자, 에로스는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사랑은 무엇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대한 것이 아닌 사랑인가? 우리가 생각해봐도 뭐죠? 사랑은 뭐죠?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걸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글씨로 해놓은 거 그 밑에 잠시 나오는 그거는 아가톤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어떤 것에 대한 에로스입니다라고 아가톤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렇죠. 요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대답을 실마리로 해서 또 물어 들어갑니다. 자, 에로스가 어떤 것에 대한 에로스라고 할 때 에로스는 그 어떤 것을 욕망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욕망이 나옵니다. 그죠? 욕망.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더니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가톤의 입에서부터 결국은 성인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뭐에 대한 뭐죠? 욕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가 뭔지는 좀 이렇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것을 욕망하는가 안 하는가 하니까 또 뭐죠? 아가톤이 물론 하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면 그 뭔가를 욕망하는 게 맞죠. 이게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묻는 게 조금 어렵죠. 대답은 조금 쉬운데 12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그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그가 가진 상태에서 욕망하고 사랑하냐, 안 그러면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욕망하고 사랑하냐. 이것도 이제 쉬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에로스가 자, 이제 그냥 에로스가 이미 X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X를 향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3의 1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의 2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2. 에로스는 당연히 뭐죠? 에로스는 X가 없는 상태죠. 그죠? X가 없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X를 욕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 놓고 안 가진 상태에서죠. 그렇게 보는 게 적어도 그럴 법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소크라테스가 물고 늘어집니다. 아가톤이 없는 것을 에로스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추구한다, 욕망한다. 그것이 그럴듯한 것과 그럴 법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당장 묻습니다. 그럴 법한 게 아니고 필연적이지 않겠나 이럽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즉 욕망한다는 것은 욕망하는 것은 자기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지 결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욕망하겠는가 이겁니다. 그 당연히 필연적인 것이 어떻게 자네는 그럴 법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을 하느냐 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또 뭐죠? 탁 짚고 들어갑니다. 욕망 혹은 결여하고 있지 않으면 욕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연인지 숙고해 보게 아가톤. 나한테는 놀라우리만큼 분명하게 그게 필연이라고 생각되냐만 자네에게는 어떤가라고 하면서 은근히 뭐죠?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묻게 됩니다. 아가톤이 뭡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밑에 파란 거 제게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즉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좀 필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지 있는 것을 욕망하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욕망한다. 이 없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X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한번 물어볼 만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정말 아예 없다면 욕망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없다면 무엇이 아예 없느냐? 생각 속에서도 아예 없고 느낌 속에서도 아예 없다면 욕망하겠느냐 이겁니다. 뭔가 X에 대한 실마리 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실마리 정도는 있어야 뭐 그것에 대해서 욕망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해서 X를 완전하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방식의 X, 잠재적인 X는 갖고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잠재적인 X. 사실 미리 할 수 없이 설명을 위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곧 나올 건데 이 X가 뭐냐라고 하게 되니까 이 X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이 X가 바로 에로스는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니까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에로스가 만약에 아름다운 것이 좋다라든지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다라든지 뭔가를 아름다움에 대한 실마리가 뭔가 있으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아무 아름다움과 무관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느냐 이건 욕망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로서는 잠재적인 X라고 할 적에 뭔가 에로스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보다는 완전한 인식은 아니고 자 어떤 시약과 같은 인식이랄까요? 이런 건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일단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세 번째 빨간 글씨입니다. 12페이지.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그 자신이 아닌 것과 그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뇌입니다. 이것도 소크라테스가 아주 세 가지로 분별을 딱 해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갖고 있지 않은 것, 그 자신이 아닌 것, 그 말을 하고 그가 결여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나 갖고 있지 않는 것이나 비슷한데 그렇게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욕망과 사랑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네. 그 자신이 아닌 것,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인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 이런 것이죠.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욕망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권력을 욕망할 수도 있고 부를 욕망할 수도 있고 명예를 욕망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나는 배가 고프다. 히딩크 이야기처럼요.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딱 아예 결론을 내듯이 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검은 글씨로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청객인 방문자는 저입니다. 조광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 욕망한다면 그 자신이 아닌 것을 욕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그 자신을 부정하고 자 뭐냐니까 지금 현재의 나가 있다. 현재의 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나에 내가 충분히 만족한다면 굳이 사랑이다, 욕망이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의 나가 뭔가 예컨대 사랑을 한다거나 욕망을 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이 X는 뭐죠? 만약에 사랑과 욕망을 해서 X를 욕망해서 X를 내가 만약에 취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현재의 나가 이제 나중에 나가 되겠죠. 결국은 현재의 나가 나중의 나가 되겠는데 여기는 X가 포함된 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지자면 나중의 나인데 할 수 없이 그래서 나중의 현재인데 미래의 나라고 해봅시다. 이 미래의 나는 X를 이제 확보를 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러한 X를 확보한 나를 염두에 두고 사랑과 욕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부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거다. 부정하면서 뭐죠? 새로운 나를 향한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나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도 욕망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우울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울하다. 이거는 뭡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즉 미래의 나에 대한 정확한 욕망, 사랑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두껍게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두꺼운 글씨로 새로운 나 자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려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뭐죠? 다 새로운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다. 어떻게 나의 존재를 더욱더 완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소크라테스가 암암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그 밑에 에로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고 추함에 대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럽니다. 맞겠죠, 그죠? 이 말을 한다. 이게 맞다 칩시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가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지 추한 것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아가톤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에로스는 결여하고 있고 갖고 있지 않은 것 내 아름다움을 말일세 이랍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이제 이야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에로스가 아름다움을 욕망한다 또는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거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에로스는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나갑니다. 참.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첫째. 그죠? 욕망한다. 사랑한다. 두 번째. 왜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욕망하느냐?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거 우리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연 내가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요. 내가 아름답지만 내가 아름다운 것하고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것하고 다를 수 있다. 아름다움이 딱 하나이기만 하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름다움을 갖지 아름다움이 저쪽에 있다면 내가 아름다움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름다움이 한계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예컨대 성품에 있어서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형태, 미적인 생김에 있어서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고 능력에 있어서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아름다움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아름다움을 딱 하나로 통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죠? 플라톤적인 사고죠. 플라톤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이데아라 했죠. 이데아는 유명하잖아요. 플라톤의. 그러니까 여러 책상들이 있지만 정말 멋진 책상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책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하나다. 이게 이제 하나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면 에로스가 아름다움을 사랑하거나 욕망한다는 것은 에로스에게 아름다움, 이 하나인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고 따라서 에로스는 그 아름다움에 저 하나인 아름다움에 입각해서 보면 아름답지 않은 인물이다 이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인물이다. 그게 맞지 않겠나 이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빨간 걸 봅니다. 또 그럼 이건 어떤가? 아름다움을 결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도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자네는 말하고 있는가? 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갖지 않는 어떤 자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아가톤이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갖지 않은 자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그렇다면 자네는 여전히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임을 인정하겠는가? 이랍니다. 왜냐 하니까 아가톤이 아까 뭐랬습니까? 10페이지에 파란 글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아가톤의 사랑론은 핵심은 에로스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이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지금 쫙 논변을 통해 갖고 뭐죠? 과연 에로스가 아름답다고 자네가 아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까 아마 갑자기 13페이지 갑니다. 그랬더니 아가톤이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갑자기 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삼파술 그런 것은 직접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질문을 해갖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끌어내고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방금 쭉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죠? 질문을 받은 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 첫째는 뭘 깨닫느냐 하니까 지금 딱 나오죠. 뭐를 깨닫습니까?
무지를 깨닫게 만들었죠. 아가톤이 에로스는 가장 아름다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자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다지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 자기가 막 에로스를 찬양한 그 찬양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고백하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일정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해가지고서 변정적인 말하자면 변정법적이라는 디알렉틱 하는 것이요. 디알로고스가 디알렉틱 이렇게 했을 적에 디알렉티스 이렇게 디아가 둘이라는 거죠. 렉틱은 아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레게인 그런 데서 나왔을 겁니다. 이게 말하다. 둘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변정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변정법은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하면 둘이서 말을 주고받는다 이겁니다. 대화를 한다. 둘이서. 그게 대화를 해서 점점 말하자면 진리에 가까이 다가간다. 이건데 방금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어떤 산물은 뭐냐 하니까 아가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하고 새롭게 그런 무지를 깨달아서 뭐죠? 아이고 내가 무지해서 그냥 아이고 작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뭡니까? 무지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의 주장 에로스는 가장 아름다운 자다라고 하는 주장 이 주장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장입니다. 아가톤의 생각이 그게 뭐냐니까 에로스 크면 여러분들 뭐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고 아름다움의 여신이고 그 아들이 에로스도 신화에 보면 엄청나게 미남인 걸로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미남인 걸로 나오고 그래서 에로스가 무엇 여자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데 그 유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의 화살을 쏘는 거죠. 큐피드가 에로스잖아요. 그래서 화살 쏜다는 것이 벌써 에로스의 그 아름다움에 확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거든요. 보통 에로스는 가장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신화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신화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아가톤도 반복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이야기는 맞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